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짙은 어둠과 세찬 바람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산골 마을의 고요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 굵은 빗줄기가 쏟아내는 소리가 천둥 소리와 뒤섞여 지축을 뒤흔들었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진돗개, 무리도 불안에 떨며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3마리의 진돗개, 태풍과 바람, 그리고 비는 달랐다. 그들의 눈은 폭풍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무리 속에서 빠져나온 새끼 1마리를 찾고 있었다. 태풍은 거구의 수컷으로 굳건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깊은 갈색 눈은 폭풍의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향해 있었다. 바람은 날렵하고 민첩한 수컷으로 거친 바람에도 불구하고 몸을 낮춰 빠르게 움직였다. 비는 체구는 작지만 어떤 소리나 냄새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감각을 지닌 암컷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본성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태풍은 고난을 이겨내는 굳건함을, 바람은 어떤 장애물도 헤쳐나가는 민첩함을, 비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예민함을 상징했다. 크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물이 불어나고 흙탕물이 무섭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막내,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강아지가 홀로 이 폭풍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케용, 바람이 짖으며 앞서 나갔다. 그는 이미 강아지의 희미한 냄새를 따라 마을 어귀를 벗어나고 있었다. 비는 잠시 멈춰서서 공기 중의 냄새를 맡았다. 젖은 흙, 빗물, 그리고 강아지의 미약한 채취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귀는 바람 소리 속에서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찾아내려 애썼다. 그들은 빗물에 잠긴 농이를 따라 달렸다. 흙탕물은 이미 그들의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들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태풍은 선두에서 불어난 물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길을 열었고 바람은 곁에서 태풍을 도우며 혹시 모를 위험을 살폈다. 비는 뒤에서 가장 미약한 흔적마저도 놓치지 않으려 온 감각을 집중했다. 마침내 그들은 마을의 낡은 배수로 근처에 이르렀다. 물살이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강아지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강아지는 물에 휩쓸리지 않으려 낡은 나무 조각에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물살은 너무나 거셌고 강아지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케용컹, 바람이 흥분해서 짖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강아지를 구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태풍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강아지 너머 거대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 있는 배수로의 입구를 응시하고 있었다. 물이 엄청난 속도로 배수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 번 휩쓸리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힘이었다. 크르르릉. 태풍은 낮게 경고음을 냈다. 그는 바람을 제지하며 강아지에게 다가가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바로 그때 바람이 거센 물살에 발을 헛디뎠다. 균형을 잃은 그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려 배수로 쪽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케용, 태풍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바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강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태풍의 근육은 한계까지 긴장했고 그의 폐는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가까스로 바람의 꼬리를 물었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소용돌이가 그들을 집어삼켰다. 케옹 비의 절규가 폭풍 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두 오빠가 소용돌이에 휩쓸려 배수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강아지도 이미 물살에 휩쓸려 사라진 뒤였다. 비는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본능이 이성을 앞섰다. 그녀는 두 오빠와 강아지의 냄새를 따라 낡은 배수로의 입구로 뛰어들었다. 내부는 지독한 악취와 습기로 가득했다. 어둠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비는 오직 후각과 청각에 의존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발은 미끄러운 흙과 썩은 나무짚에 닿았고 차가운 물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들을 믿었고 그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배수로는 좁은 통로에서 거대한 지하수로로 이어졌다. 비는 그곳에서 흙탕물에 젖은 태풍과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흔적이었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비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물살에 몸을 맡긴 채 오빠들의 냄새를 따라 미지의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시작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냄새와 소리로 가득한 지하의 세계. 그들은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그 폭풍이 그들을 새로운 운명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의 위기는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입구였다. 이 어둠 속에서 세 마리의 진돗개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싸움을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될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사고에서 시작되었다. 세 마리의 진돗개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던 그 순간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하수로의 어둠은 맹수처럼 그들을 집어삼켰다. 차갑고 역겨운 물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폭풍우가 만들어낸 물살은 거대한 힘으로 그들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갔다. 태풍은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물에 저항하며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그의 옆에는 바람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태풍의 냄새를 맡고 그에게 바싹 붙어 있었다. 크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불안해하는 바람을 안심시키려는 소리였다. 그는 바람의 몸에 코를 비비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었다. 물살은 그들을 거대한 터널로 밀어 넣었다. 이곳은 단순한 배수로가 아니었다. 낡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진 미로였다. 곳곳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들이 그들의 귀를 자극했다. 케옹, 바람이 낑낑거렸다. 그는 겁을 먹고 있었다. 지상의 모든 감각이 무력해진 채 오직 차가운 물과 미끄러운 바닥만이 느껴졌다. 태풍은 그의 공포를 이해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할 수 없었다. 그는 리더였고 바람을 보호해야 했다.
그들은 물살에 몸을 맡긴 채 한참을 떠내려갔다. 도중에 그들의 몸은 수많은 장애물에 부딪혔다. 썩은 나뭇가지, 녹슨 쇠붙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쓰레기 더미들이 그들의 앞을 막았다. 태풍은 몸을 던져 바람을 보호했고 바람은 민첩하게 그 장애물들을 피해 나갔다. 그들의 팀워크는 물속에서도 빛을 발했다. 한참을 떠내려가던 그들은 마침내 물살이 약해진 곳에 도착했다. 이곳은 터널이 거대한 공간으로 이어지는 곳이었다. 마치 거대한 지하 호수처럼 물은 잔잔하게 고여 있었고 위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젖은 몸을 털며 물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몸을 감쌌다. 캬, 바람이 짖었다. 그는 안도감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다시 굳어졌다. 그들의 막내 강아지, 그리고 비가 보이지 않았다. 태풍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는 사방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흙탕물 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낯선 냄새들만 가득했다. 비와 강아지의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들을 이끌던 폭풍은 그들을 갈라놓은 채 그들만이 미지의 공간에 남겨놓았다. 크르르릉, 태풍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화가 났다. 그는 리더였지만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바람도 옆에서 낑낑거리며 땅을 파헤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비가 보이지 않았던 것과 달리 바람의 귀에 익숙한 냄새가 희미하게 맡아졌다. 멀리서 풍겨오는 비의 냄새였다. 케영컹, 바람이 짖으며 한쪽 방향을 가리켰다. 태풍은 바람의 냄새를 따라 집중했다. 희미했지만 분명 비의 냄새였다. 그들의 몸이 다시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살아있었다. 비와 강아지는 이 미로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은 즉시 움직였다. 비의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어둡고 축축한 통로를 따라 달려갔다. 터널의 바닥은 미끄러웠고 그들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희망이 그들을 이끌었다. 한참을 달려가자 그들은 비의 냄새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좁고 어두운 통로 끝에서 비를 발견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의 몸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굳건했다. 케옹 켕컹, 바람이 비에게 달려갔다. 그는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몸을 비비며 안도감을 표현했다. 태풍은 비에게 다가서서 그녀의 몸을 꼼꼼히 살폈다. 다행히 그녀는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 크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비는 태풍의 목소리에 몸을 비비며 자신의 발밑을 가리켰다. 그녀의 발밑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강아지는 작은 틈에 몸을 숨긴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비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마리의 진돗개가 마침내 다시 뭉쳤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비비며 안도감을 나눴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서로를 잃지는 않았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을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미로 같은 지하수로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이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태풍은 다시 리더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출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때 비가 다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코는 미세한 냄새를 포착했다. 이전의 두려움이 가득한 냄새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딘가 섬뜩하고 이상한 냄새였다. 소의 냄새, 소동양 냄새, 그리고 다른 개들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비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그 냄새를 따라 한쪽 통로를 응시했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한 곳이었지만 그녀의 본능은 그곳으로 가라고 외치고 있었다. 태풍과 바람은 비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그들은 비에게 몸을 바싹 붙였다.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이 미로를 헤쳐 나갈 것이었다. 그들은 모험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그들은 거대한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될 운명이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온 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들이 곧 마주하게 될 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 그림자였다. 비의 코가 킁킁거렸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은 흙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지하수로 속에서 미세하고 이질적인 냄새를 잡아냈다. 소의 냄새, 묵은 소동양 냄새, 그리고 다른 개들의 냄새.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맡아본 적 없는 공포와 체념이 뒤섞인 냄새였다. 태풍은 비의 반응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바람은 이미 그 냄새에 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통로는 점차 좁아졌고 그들은 몸을 낮춰 기어가야 했다. 마침내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빛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철창이 나타났다. 철창 너머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갇힌 채 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개들이 있었다. 그들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낑낑거리거나 낮게 으르렁거릴 뿐 활기찬 짖음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크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이곳은 동물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감옥이었다. 그들은 철창 옆에 있는 좁은 틈을 발견했다. 비의 작은 몸으로는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태풍은 비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망설이지 않고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는 철창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바람과 태풍은 밖에서 비를 기다렸다. 그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주변을 살폈다. 철창 안으로 들어간 비는 낯선 개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은 비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비의 눈에서 어떤 적이도 읽지 못하자 곧 경계를 풀었다. 비는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내매내를 맡았다. 그들의 몸에서는 소의 냄새와 소동양 냄새, 그리고 낯선 약품 냄새가 났다. 그들의 몸에는 상처와 흉터가 가득했다. 비는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후각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빈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그녀가 찾아 헤매던 그들의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겁에 질린 채 낑낑거리고 있었다. 빈은 강아지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핥아주었다. 강아지는 비의 냄새를 맡고서야 안도하며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찌깅, 낑. 강아지가 울음을 터뜨렸다. 비는 그를 감싸 안으며 밖에서 기다리는 태풍과 바람을 향해 짖었다. 비의 짖음 소리를 들은 태풍과 바람은 철창 틈으로 다가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결의가 엿보였다. 그때였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의 발소리였다. 태풍은 즉시 몸을 숨겼다. 철창 안의 개들도 일제히 몸을 웅크렸다. 비도 강아지를 품에 안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거대한 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오늘 실험할 놈들 꺼내.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철창 안을 훑어보며 비의 냄새를 맡았는지 코를 킁킁거렸다. 하지만 그는 이내 다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비는 강아지를 꽉 안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녀의 코는 남자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맡았다. 썩은 고기 냄새, 담배 냄새, 그리고 미세하지만 역겨운 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그가 얼마나 잔인한 일을 하는지 비는 냄새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철창에서 큰 개 한 마리를 꺼냈다. 그 개는 겁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남자는 그를 거칠게 끌고 갔다. 비는 그 광경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다. 이들은 단순한 동물 실험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고통스럽게 다루는 지옥이었다. 남자가 사라지자 태풍은 다시 철창 틈으로 다가왔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철창 안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바람은 옆에서 그의 감정을 공유하며 몸을 떨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되찾고 이 지옥에서 모든 생명체를 구해야 했다. 태풍은 철창 안의 개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행동은 마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철창 안의 개들은 태풍의 눈빛에서 강인함과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무력하게 갇혀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시설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태풍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비의 후각을 이용해 이곳의 약점을 찾아내고 바람의 민첩함을 이용해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했다. 그리고 그는 리더로서 이 모든 계획을 이끌어야 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단순한 생존의 싸움을 넘어 거대한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들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이었다. 그들은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옥의 문을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진돗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용감한 전사들이었다. 철창 너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거친 목소리와 철문이 닫히는 굉음은 세 마리의 진돗개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내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곳에 갇힌 수많은 생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목격했다. 이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생명이 경매에 붙여지고 잔혹하게 소비되는 지옥이었다. 태풍의 눈은 이글거렸다. 분노와 함께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그들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크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사였다. 태풍은 바람과 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철창 틈으로 다시 빠져나와 지하수로의 어둠 속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가득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이곳은 거대한 지하시설이었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게다가 그들의 몸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배는 굶주려 있었다. 그들은 생존과 탈출이라는 두 가지 난관에 동시에 직면했다. 태풍은 리더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비에게 주위를 살피며 냄새를 맡으라고 지시했다. 비, 냄새를 따라가 봐. 이 시설에 다른 출입구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태풍의 말에 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코는 다시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곳의 냄새를 분석했다. 쇠, 소독약, 피, 그리고 인간의 발자국 냄새. 하지만 그 외에도 미세한 냄새들이 있었다. 희미한 환기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아주 멀리서 풍겨오는 차가운 바람 냄새. 그 냄새는 밖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바람은 비의 옆에 붙어 그녀를 보호했다. 그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의 귀는 낯선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 예민하게 움직였다. 세 마리의 진돗개들은 다시 뭉쳐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스럽게 걸어갔고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나아갔다. 한참을 걸어갔을까. 그들은 넓은 공간에 도달했다. 이곳은 다른 통로들과 달리 조금 더 깨끗했고 냄새도 덜 지독했다. 그들은 좁은 틈새로 고개를 내밀어 바깥 상황을 살폈다. 그들은 한쪽에서 거대한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환풍기에서는 깨끗한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시설의 내부였던 것이다. 크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인간들이 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모두 거친 인상의 남자들이었고 몸에서는 알코올과 담배 냄새가 풍겼다. 그들은 시설 안에서 물건을 옮기거나 개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태도는 잔인했고 개들을 마치 물건처럼 다루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철창 근처를 지나가다가 바닥에 떨어진 뼈다귀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뼈다귀를 발로 짓밟으며 낄낄거렸다. 그 광경을 본 태풍의 눈빛이 더욱 사나워졌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인간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시설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넓은 공간은 중앙 통로였고 여러 갈래의 문이 다른 구역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이 중앙 통로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인간들의 감시가 삼엄했다. 그들은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움직여야 했다. 그들은 중앙 통로의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다. 밤이 되자 시설은 고요해졌다. 경비병들의 발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다. 태풍은 바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바람은 소리 없이 몸을 낮춰 움직였다. 그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중앙 통로를 가로질러 반대편 문으로 향했다. 비는 그의 냄새와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했다. 태풍은 바람이 무사히 건너가는 것을 보고 안도했다. 바람은 반대편 문으로 들어가 그곳의 상황을 살피기 시작했다. 바람은 잠시 후 돌아와 태풍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였다. 창고의 한쪽 벽에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틈이 있었다. 그곳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곳이었다. 그들은 환풍기를 뚫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전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환풍기는 철망으로 막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뚫을 도구가 없었다. 게다가 환풍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환풍기가 멈추는 시간을 알아내야 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2시 환풍기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짧은 시간 동안만 움직일 수 있었다. 태풍은 바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제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보여줄 때다. 그들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의지하며 환풍기 철망으로 향했다. 태풍은 그의 강력한 턱으로 철망을 물어뜯으려 했지만 철망은 생각보다 단단했다. 그의 이빨에 피가 맺히었다. 바람도 힘을 보탰다. 그는 철망을 발로 긁고 몸으로 부딪혀었다. 비는 주변에서 혹시 모를 위험을 살피며 그들을 도왔다.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환풍기가 다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실패할 위기에 처했다. 그들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들은 강한 존재였지만 인간이 만든 도구 앞에서는 한없이 약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들은 이 지옥에 갇혀서 자신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없을까? 바로 그때 비가 한 가지를 발견했다. 철망의 한쪽 구석이 녹슬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있는 미세한 틈을 발견했다. 그녀는 태풍에게 그곳을 가리켰다. 태풍은 비의 신호를 보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그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의 강력한 턱과 발톱으로 긁고 물어뜯고 당겼다. 바람도 옆에서 거들었다. 마침내 녹슨 철망이 삐걱거리며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성공했다. 환풍기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기 직전 그들은 그 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지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곳에 갇힌 다른 생명체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간 후의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들의 작은 승리는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싸움의 서막에 불과했다. 환풍기를 통해 바깥으로 나온 3마리의 진돗개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몸은 여전히 축축하고 진흙으로 더러웠지만 차가운 밤 공기는 그들의 폐를 맑게 해주는 듯은 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놓여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고 낯선 소음들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평화로운 산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거대하고 복잡한 세상에 던져진 것이다. 태풍은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들은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악마의 소굴에서 겨우 탈출했을 뿐. 그 악마는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도시로 잠입해야 했다. 크르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바람과 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몸을 낮추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다. 이 지옥 같은 시설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는 전령이었다. 그들은 시설의 외곽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높고 두꺼운 담장은 그들을 밖으로부터 그리고 안으로부터 격리시켰다. 담장 위에는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가끔씩 경비견들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의 코는 인간과 다른 개들의 냄새를 맡으며 긴장했다. 그때 비의 코가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설의 뒤쪽에서 미세하고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기름 냄새. 그리고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냄새를 따라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시설의 쓰레기장이었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었고 그곳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하지만 비의 후각은 그 끔찍한 냄새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찾아냈다. 컨테이너 한쪽 구석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비는 그 조각들을 코로 밀고 냄새를 맡았다. 그 종이들에서는 인간의 손때, 그리고 낯선 약품 냄새가 났다. 태풍은 비의 행동을 보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에게 다가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함께 살폈다. 바람도 그들 옆에 붙어 주위를 경계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팀이었다. 서로의 강점을 이해하고 서로를 믿었다. 비의 예민한 후각, 바람의 민첩함, 그리고 태풍의 지혜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낮에는 인간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 몸을 숨기고 잠이 들었다. 그들의 꿈 속에는 철창에 갇힌 개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잔인한 남자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고통과 공포를 다시 한번 경험했다. 하지만 그들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더 강해져 있었다.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확고한 결의가 되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그들은 다시 움직였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악마의 소굴을 파괴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태풍은 다시 한번 상황을 분석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이 시설을 파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감옥을 인간의 법으로 파괴해야 했다. 그들은 증거가 필요했다. 크르릉, 태풍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그는 쓰레기 컨테이너에서 나는 냄새를 따라갔다. 그곳에는 낡은 약병, 붕대, 그리고 찢어진 장갑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 모든 것에서는 끔찍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는 단순한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냄새였다. 비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컨테이너를 발견했다. 그곳에는 폐기된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다. 비는 그 안으로 들어가 냄새를 맡았다. 서류에서는 인간의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 묶음의 서류를 코로 밀어내 바깥으로 꺼냈다. 태풍은 그 서류를 살폈다. 그것은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글자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서류에서 나는 냄새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일치했다. 그 서류들은 분명 그들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때 멀리서 차가 한 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황급히 몸을 숨겼다. 다가온 차에서 내린 것은 한 남자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쓰레기 컨테이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누군가의 얼굴을 그린 그림들을 발견했다. 그 그림에는 실험 대상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그림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그 광경을 본 태풍은 직감했다. 이 남자는 이 시설과 관계된 자였고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인간의 세계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을 믿을 수 있을까? 그들은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그들은 아직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때 비는 문득 강아지를 발견했던 철창 안의 개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한 마리, 회색 털을 가진 늙은 개가 있었다. 그 개는 비에게 낑낑 거리는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 소리는 단순히 슬픔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소리였다. 그 개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시설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개에게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다시 한번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쓰레기 더미 속에 몸을 숨긴 채 인간들이 오지 않는 밤을 기다렸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공포가 밀려왔다. 그들은 다시 한번 지옥의 문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뒤에는 희망을 갈망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들의 작은 승리는 이제 거대한 투쟁의 서막이 되었다. 쓰레기 컨테이너 속에 몸을 숨긴 채 밤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낮의 열기는 좁고 퀴퀴한 공간에 갇혔고 그들의 코는 썩은 음식물과 폐기물 냄새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태풍은 바람과 비에게 몸을 바싹 붙이고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잠이 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심장은 불안과 함께 새로운 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었다. 어둠이 내리고 시설이 고요해졌다.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태풍은 바람과 비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조용히 컨테이너에서 빠져나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시설로 들어가 늙은 회색 개를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 낮에 미리 봐두었던 환풍기 통로를 통해 다시 지하로 잠입했다. 이번에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탈출자가 아니라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침입자였다. 케영. 바람이 낮게 낑낑거렸다. 그는 몸을 낮추고 주변을 경계하며 태풍의 뒤를 따랐다. 비는 조용히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앞장섰다. 그녀의 코는 인간의 발자국 냄새와 다른 개들의 냄새를 구분하며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그들은 소리 없이 미끄러운 바닥을 걸었고 축축한 벽에 몸을 숨겼다. 그들은 마침내 철창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개들의 눈이 그들을 향했다. 그들은 낯선 존재의 등장에 불안해하며 으르렁거렸다. 태풍은 그들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그의 눈빛은 저기가 아닌 동정심과 결의로 가득했다. 철창 안의 개들은 태풍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고 곧 경계를 풀었다. 크르르릉. 태풍은 철창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눈은 그들이 찾고 있던 늙은 회색 개를 찾아냈다. 늙은 개는 구석에서 몸을 웅크린 채 태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엿보였다. 태풍은 늙은 개에게 다가갔다. 그는 코를 철창에 대고 늙은 개의 냄새를 맡았다. 늙은 개는 고개를 들고 태풍에게 낑낑 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미약했다. 비가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늙은 개의 냄새를 맡았다. 그에게서는 오랫동안 씻지 않은 냄새, 그리고 낯선 약품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외에도 미세하지만 중요한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금속 냄새, 그리고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였다. 케옹, 비가 짖었다. 그녀는 늙은 개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다. 늙은 개는 비의 반응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는 비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낑낑거리며 자신의 몸을 가리켰다. 그의 목에는 낡은 인식표가 걸려 있었다. 인식표는 녹슬어 있었지만 그곳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크르릉, 태풍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늙은 개의 인식표를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이름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였다. 그는 바람에게 신호를 보냈다. 바람은 자신의 이빨로 인식표를 물어뜯으려 했지만 인식표는 너무 단단했다. 케옹, 비가 짖었다. 그녀는 늙은 개에게 자신이 인식표를 뜯어내겠다고 말했다. 늙은 개는 비에게 몸을 돌려 그의 목을 내어주었다. 비는 자신의 작은 이빨로 인식표의 끈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식표를 뜯어내는데 성공했다. 태풍은 인식표를 물고 밖으로 빠져나왔다. 늙은 개는 그들을 향해 낑낑 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것은 감사의 소리였다. 그는 이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들은 다시 지하수로의 어둠 속으로 돌아왔다. 태풍은 인식표를 코로 밀어 바닥에 내려놓고 냄새를 맡았다.
인식표에서는 금속 냄새와 함께 미세한 냄새가 났다. 태풍은 비에게 냄새를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비는 인식표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더니 그녀의 코는 냄새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찾아냈다. 그것은 다른 냄새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냄새였다. 그녀는 그 냄새를 따라가야 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미로에 들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희미하지만 중요한 증거가 있었다. 늙은 개는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었다. 그 불씨는 이 거대한 악의 그림자를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낯선 도시의 지하수로에서 길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의 길은 명확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고 이곳에 갇힌 모든 생명체를 구해야 했다. 그들의 작은 발걸음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폭풍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늙은 개에게서 얻은 인식표를 가지고 지하수로를 빠져나온 3마리 진돗개는 밤의 도시를 헤매었다. 그들의 발밑은 차갑고 단단한 아스팔트였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강철과 유리 건물들이 솟아 있었다. 그들의 고향 마을은 이제 아득한 기억처럼 느껴졌다. 태풍은 인식표를 입에 문 채 앞장섰고 비는 인식표에서 나는 미세한 냄새를 따라 길을 찾았다. 바람은 그들의 곁에서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며 주의를 경계했다. 그들의 눈은 도시의 현란한 불빛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이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멀리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다. 태풍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낮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쓰레기통 옆에 몸을 숨겼다.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차는 속도를 늦추고 그들이 숨은 곳을 지나쳤다. 차 안에서는 2명의 남자가 그들이 있던 곳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눈은 날카로웠고 그들의 몸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들은 바로 그 시설의 경비원들이었다. 크르르릉 태풍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이빨로 인식표를 더 꽉 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시설을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미 추격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었다. 추격자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추적당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기술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다. 그때 비가 그들 옆에 놓여 있던 작은 깡통을 코로 툭 밀었다. 깡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케옹컹 바람이 짖으며 깡통을 쫓았다. 그는 깡통을 물어뜯으며 도망갔다. 태풍은 바람의 행동을 보고 그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는 바람에게 추격자들을 유인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바람은 깡통을 물고 추격자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는 골목길로 들어섰고 추격자들은 그를 뒤쫓았다. 태풍과 비는 바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비는 인식표의 냄새를 다시 한번 맡고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다. 그곳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다. 건물 앞에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김박사 동물병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비는 그곳에서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따뜻하고 편안한 냄새.
그리고 깨끗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곳은 그들의 고향과 비슷한 냄새를 풍겼다. 크르르릉. 태풍은 비에게 몸을 기대었다. 그는 긴장감을 풀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안은 고요했다. 그들은 진료실 문을 발견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진료실 안에는 흰 가운을 입은 노인이 잠이 든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몸에서는 개들을 치료할 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났다. 그의 옆에는 여러 서류철과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서류철에는 실형견이라고 적혀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그들이 갇혀 있던 시설의 사진이 떠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인물, 김 박사였다. 그는 오랫동안 시설의 실체를 파헤치려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태풍은 인식표를 노인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바람에 짖는 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이 그를 따라잡은 것이다. 그들은 건물 밖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이제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다. 케영커영 비가 짖으며 노인을 깨우려 했다. 그녀의 짖음 소리에 노인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태풍이 입에 물고 있는 인식표를 향했다. 그는 인식표에 새겨진 숫자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증거. 시설에서 탈출한 개들의 고유 번호였다. 이게 어떻게...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그들은 노인의 방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태풍은 인식표를 입에 문 채 노인의 발치에 섰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는 노인을 보호해야 했다. 바람도 이미 들이닥친 추격자들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다. 바람은 자신의 몸을 던져 추격자들을 막아냈다. 그의 몸에 추격자들의 주먹과 발길질이 꽂혔다.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다. 크르르릉. 태풍은 바라람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노인을 향해 짖었다. 노인은 태풍의 눈빛에서 그의 의지를 읽었다. 그는 태풍을 따라 방의 다른 문으로 향했다. 비는 노인의 발치에서 그를 보호하며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노인을 따라 건물 뒤쪽의 좁은 창고로 향했다. 창고에는 노인이 오랫동안 모아둔 시설의 증거물들이 가득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와. 이곳은 안전해. 노인은 그들을 창고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노인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바람은 여전히 밖에 있었다. 태풍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들은 바람을 두고 올 수 없었다. 태풍은 문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노인이 그를 막았다. 안 돼, 네가 마지막 희망이야. 네가 증거를 지켜야 해. 노인은 태풍의 눈을 보며 간절하게 말했다. 태풍은 노인의 말을 이해해야 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바람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지만 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를 지켜야 했다. 그들의 작은 승리는 이제 거대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창고 안의 어둠은 그들의 불안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태풍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와 바람에 낑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몸을 떨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바람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었다.
그는 노인이 말한 대로 자신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괜찮아, 괜찮아.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태풍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그는 태풍의 눈빛에서 그의 슬픔과 결의를 읽었다. 노인은 태풍에게 한 묶음의 서류를 보여주었다. 서류에는 그들이 갇혀 있던 시설의 이름, 신원동물연구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수많은 개들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고유 번호가 적혀 있었다. 태풍은 그 서류를 코로 킁킁거렸다. 그 서류에서는 그들이 늙은 개에게서 얻은 인식표와 같은 냄새가 났다. 이것들이 바로 그 악마들의 증거야. 노인은 서류를 태풍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이들을 추적해왔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 네가 와주었어. 바로 그때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경비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노인과 태풍을 향해 달려왔다. 노인은 태풍의 몸을 감싸 안고 그들을 보호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은 노인을 밀쳐내고 태풍을 향해 다가왔다. 이 개를 잡아 그놈이 증거를 물고 있어. 그들의 우두머리. 바로 그 시설의 잔인한 남자였다. 그는 태풍을 향해 손을 뻗었다. 태풍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경비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비는 태풍의 곁에 서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발목을 물어뜯으며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크르르릉. 태풍은 비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창고를 벗어났다. 그는 입에 서류 뭉치를 문 채 복도를 달렸다. 그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쪽문을 발견했다. 그는 쪽문을 향해 달렸다. 바로 그때 그들의 뒤에서 추격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태풍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태풍은 쪽문을 열기 위해 몸을 부딪혔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 그때였다. 밖에서 컹컹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의 목소리였다. 바람은 추격자들을 따돌리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는 쪽문 밖에서 태풍을 향해 짖고 있었다. 그는 태풍의 눈을 보고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뒤로 물러서 내가 문을 열게. 태풍은 바람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서둘러 뒤로 물러났다. 바람은 자신의 몸을 던져 쪽문의 잠금 장치를 부수려 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부딪혔고 그의 몸에 피가 맺혔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굳게 닫혔던 쪽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케영컹 바람이 짖었다. 어서 와. 태풍은 서둘러 쪽문 밖으로 나갔다. 비도 태풍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바람을 보고 안도했다. 그들은 다시 뭉쳤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3마리의 진돗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3명의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을 기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제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 달렸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다.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들은
언론사를 찾아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들은 당당하게 도시의 거리를 달렸다. 그들의 발소리는 정의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그들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자였다. 3마리 진돗개에 달리기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의 발밑에 펼쳐진 도시의 거리는 거대한 미로였지만 그들의 코와 눈, 그리고 본능은 정확한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풍의 입에는 신원동물연구소의 서류 뭉치가 굳게 물려 있었다. 비는 주변의 냄새를 맡으며 인간들의 움직임을 파악했고, 바람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추격자들을 경계했다. 그들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했다. 그들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거대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중앙일보 방송국이라는 글자가 거대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인간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태풍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차가운 문턱 앞에서 멈춰 섰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세상의 규칙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야 할까? 그때 비가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코가 한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건물 입구에서 한 여성의 냄새를 맡았다. 그녀의 몸에서는 낯선 냄새와 함께 그들이 갇혀 있던 시설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쫓던 경비원들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그 냄새는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이 시설의 실체를 파헤치려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 아닐까. 케용, 비가 짖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여성은 놀라 멈춰 섰다. 그녀는 기자였고 그녀의 이름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최근 동물 실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해 기사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가 물고 있는 낡은 서류 뭉치가 들어왔다. 그리고 비의 눈빛에서 그녀는 절박함을 읽었다. 이게 뭐지? 서연은 조심스럽게 비에게 다가갔다. 바로 그때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다. 그들을 쫓던 추격자들의 차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은 서연과 3마리 진돗개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거기 멈춰 그 개들을 내놓으시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그의 눈은 태풍이 물고 있는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태풍과 비를 보호하려 했다. 경찰을 부를게요. 서연이 소리치며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이미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바람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의 눈에는 용맹함이 가득했다. 그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크르릉, 태풍은 서연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다. 서연은 태풍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받았다. 서류 뭉치는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망을 담고 있었다. 추격자들이 바람을 향해 달려왔다. 바람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냈다. 그의 용감한 행동은 서연에게 시간을 벌어주었다. 서연은 서류 뭉치를 들고 건물 안으로 달려갔다. 이게 증거야. 서연은 건물 안으로 달려가 소리쳤다. 그녀의 동료 기자들은 그녀의 외침에 놀라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서연은 그들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주었고 서류 뭉치에는 신원동물연구소라는 글자와 함께 끔찍한 실험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은 서류를 읽으며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즉시 취재를 시작했다.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건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건물 밖에서는 바람과 추격자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바람은 혼자였지만 그의 용맹함은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바람을 쉽게 제압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태풍과 비가 바람의 곁에 섰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기대고 추격자들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저 개들을 당장 잡아 추격자들의 우두머리가 소리쳤다. 그는 태풍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 3마리의 진돗개가 단순한 개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구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카메라가 그들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자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 개들이 바로 그 시설에서 탈출한 개들입니까? 이 시설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추격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무력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을 쫓을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에 찬 얼굴로 물러섰다. 태풍과 바람, 그리고 비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에 정의를 가져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웠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승리자였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했다. 방송국 앞에서의 극적인 승리는 도시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 서연 기자가 건네받은 서류 뭉치와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긴 3마리 진돗개와 추격자들의 대치는 전국적으로 보도되었다. 폭풍우를 뚫고 진실을 물어온 3마리 진돗개라는 제목의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들이 갇혀있던 신원동물연구소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태풍과 바람, 그리고 비는 이제 더 이상 길 잃은 유기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도시의 영웅이 되었다. 그들의 용감한 행동은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영리하고 용감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인간의 애완동물이 아니라 고유한 감정과 지혜를 가진 독립적인 생명체로 존중받게 되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신원동물연구소는 동물 실험과 불법적인 개 투기장을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들의 뒤에는 거대한 마피아 조직과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었고 그들의 생명은 상품처럼 소비되었다. 하지만 3마리 진돗개가 가져온 결정적인 증거 덕분에 그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가족을 찾기 위해 여행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연 기자와 함께 그들이 살던 산골 마을로 향했다. 마을은 폭풍 후의 피해로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들은 마을 어귀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진돗개 무리를 발견했다. 그들의 부모와 형제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케옹컹. 태풍이 짖으며 달려갔다. 그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모두 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내 강아지, 그들이 폭풍우 속에서 잃어버렸던 그 강아지를 찾았다. 강아지는 다행히도 다른 가족에게 발견되어 무사했다. 3마리 진돗개는 그들의 가족과 재회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예전의 평범한 진돗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의 정의를 위해 싸웠던 전사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들의 동료들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정의의 사도라고 불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영화로 만들어졌다. 그들은 모든 생명체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들이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던 그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들은 절망의 끝을 보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새로운 사명을 얻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생명체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약자였지만 가장 강한 존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태풍과 바람, 그리고 비는 늙어갔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은 밤이 되면 별을 보며 그들의 모험을 회상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모든 생명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들이 폭풍 속 하수구로 빨려가던 그 순간, 기적은 태어났다. 그 기적은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 그리고 정의를 향한 굳건한 결의가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다.